자, 안녕. 오늘 달의 크기와 운동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우리 저번에는 지구 크기 측정하는 거를 해봤잖아, 맞지? 근데 오늘은 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 방법과 그리고 측정해서 나온 계산식, 비례식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달의 크기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물체에다가 이렇게 네모 판때기가 있어. 이렇게 네모 판때기가 있는데 거기에다 뭘 뚫냐면 구멍을 뚫어.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내 눈 앞에 가까이 가져간 다음에 앞뒤로 움직여. 얘를 막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딱 선에 맞게 달이 딱 들어올 때 여기 원 안에 정확히 다리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냥 원 안에 달이 요만큼 들어가서도 안 되고 달이 이만큼 넘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달이 여기에 딱 들어갈 때, 자, 그때 우리가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원의 이 동그라미랑 그 다음에 달의 크기가 딱 맞을 때 우리는 뭐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지름이 같다라고 얘기해. 시지름이 같다는 얘기는 이 시자가 한자인데 내가 볼 때 보이는 내 눈에서 보이는 지름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측정할 겁니다. 달의 지름. 자, 지금부터 달의 지름은 라지 D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라지 D. 그리고 여기에 이 판때기 같이 생긴 요 작은 구멍을 스몰 d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달의 크기 측정은 물체 안에서 움직여서 달이 요 원 안에 들어 있을 때 뭐를 이용하냐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것이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원리가 있는데 물체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멀수록 작게 보인다. 자, 첫 번째 이 원리와 그리고 서로 닮은 두 삼각형에서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 삼각형 닮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네. 삼각형에서 대응변의 안 배워도 괜찮습니다. 대응변의 길이 b는 일정하다. 자, 말은 어렵지만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달의 크기를 측정할 건데 일단 삼각형의 닮음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니까 닮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A, B, C라는 작은 삼각형이 있죠. 맞죠? 자, 그리고 A, B-C라는 큰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때 뭘 이용할 거냐 하면은 자, 지금 A, C' 이렇게 돼 있죠. 자, A에서 C' 이 선 있지. 자, 요 길이와 그 다음 작은 삼각형 그 다음 AC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AC' 선분 AC'인데 자, 그 다음에 AC의 B는 자, 이제 큰 변이 서로 변의 B가 일정하기 때문에 B', C'과 그 다음에 B가 서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 B랑 요 B는 이 B랑 이 B로 서로 같다. 이게 우리 닮음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3대 2면은 이 길이의 B도 3대 2가 되는 거야. 3cm, 2cm는 아니고 B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랑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A, B-C 다시는 서로 닮음이고 대응변의 길이의 B는 일정합니다. 대응변. 그래서 얘의 대응변은 이 변이 되는 거고 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B랑 이 B가 일정하고 이 B랑 이 B가 일정하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구할 거냐면 달의 지름을 구할 거야. 달의 지름.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닮은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 B는 일정하므로 자,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오히려 더 잘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실제로 달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보는 실험을 할게요. 자, 내가 이건 물체를 사용해도 되고 구멍을 뚫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전 같은 동그란 물체를 사용해야 되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해도 됩니다. 자, 그때, 자, 지금 작은 삼각형 보이지? 자, 작은 삼각형이 여기, 요 작은 삼각형, 요게 작은 삼각형이고, 자, 그 다음 큰 삼각형은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달까지 연결한 게 큰 삼각형이고, 자, 그 다음 내 눈에서, 자, 내 눈에서 물체까지 이렇게 연결한 게 뭐냐면 작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일단 대응변의 길인데 여기에서 물체의 지름을 내가 스몰 d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라지 d는 달의 지름이 되는 거야. 근데 내 눈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를 스몰 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 하는데 얘는 내가 직접 측정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값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하는 값이 되고 내가 직접 측정할 값은 물체 지름이랑 내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직접은 측정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누구냐면 달의 지름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직접 달 가서 지름을 잴 수 없으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때 자 어떻게 대응되냐면 스몰 d 물체의 지름 스몰 d 대 달의 지름 라지 d는 내 눈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 스몰 l 대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달까지의 거리 라지 l. 자 라지 l은 실제로 이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지 l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얼마냐면 38만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38만 킬로미터.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여기서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게 되면 d 곱하기 스몰 l은 스몰 d 곱하기 라지 l이 되고 d는 스몰 l분의 스몰 d 곱하기 라지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서 많이 물을 건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대충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측정할 때마다 이거는 어떤 물체를 쓰든지 간에 상관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 물체를 써서 여기에서 물체까지 거리 재고 그 다음에 물체의 지름 잰 다음에 여기에 스몰 l 대 라지 l은 스몰 d 대 라지 d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달의 지름은 라지 L 곱하기 스몰 d 나누기 스몰 l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지 L 대 스몰 L은 순서 바뀌어도 돼. 라지 D 대 스몰 d 또는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 알겠죠? 앞뒤 순서도 바뀌어도 돼.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달까지의 지름을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거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은 물체까지의 거리 스몰 l과 물체의 지름 스몰 d를 직접 측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를 구하고자 한다. 달의 지름을 구하고자 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달의 크기를 재보니까 달의 지름은 3,5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 지름이 12,800km 정도 되거든. 자, 얘는 달이고 얘는 지구인데 그래서 달의 지름은 3,500km로 지구의 몇 분의 몇이다? 약 4분의 1 정도 크기가 된다. 꽤 크죠, 그죠? 달 꽤 크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달에 가서 살 생각도 했어, 맞지? 자, 이제 넘어가서 달의 공전이야. 자, 너네 알고 있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 주변에 누가 돌고 있냐면 이 달이 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달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달의 공전이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달의 공전은 누가 왔다 갔다 그럴 것 같아서 자 지구 중심으로 자 요거 기억해 놓읍시다. 한 달에 한 바퀴 도는 거야. 한 바퀴. 자 어디에서 어디로 도냐면 방향 진짜 중요해. 자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돈다.
누가 왔다 가서 잠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공전 방향 아래에 달 공전 방향, 어디에서 어디다? 서에서 동. 자, 지구 공전 방향 어디게? 서에서 동. 지구 자전 방향 어디게? 서에서 동. 알겠지? 심지어 태양도 자전하는데 태양도 서에서 동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전 방향, 공전이나 자전이 나왔을 때 그 방향을 물으면 웬만하면 서에서 동입니다. 그리고 공전 속도는 정확히 말해서 한 달에 한 바퀴는 아니고 며칠이 걸리냐면 27.3일이 걸려. 27.3일. 자, 이거를 360도로 나눈단 말이야. 한 바퀴가 360도죠. 맞죠? 그러면 27.3일을 360도를 27.3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몇 도를 도냐면 13도씩 돕니다. 특이한 각도 나왔다. 맞지? 그래서 1일에 몇 도를 돈다? 13도씩 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다른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근데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데 위상은 위치와 모양, 얘는 모양상자야. 한자에서 땄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뭐가 변하냐면 모양이 변해. 그래서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일식이나 우리 다 자세하게 할 거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월식 현상이 나타난다. 자,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달의 지름 측정하는 방법이랑, 자, 그 다음에 달이 공전을 하게 되는데 공전 방향, 공전 속도. 자, 요거는 공전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27.3일은 공전 주기가 되는 거고 공전 속도는 1일에 13도씩 돈다. 그래서 공전에서 뭐가 나타나는데 했을 때 달의 위상 변화, 모양과 위치가 변한다. 자, 그리고 일식, 월식이 나타난다. 자, 요런 것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달의 위상 변화인데 우리 한번 영상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줄게요. 영상 잠시 볼게요. 이거 시험지가 나왔네. 이거 다 이상한 게 나왔다. 맞지? 자, 달의 위상 변화 잠시만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전체야. 그래서 햇빛을 받는 부분만 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입니다. 그때 달이 공전하면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이 바뀌게 돼. 이 지금 후레쉬는 태양이고 그 다음 중간에는 지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달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스티로폼을 계속 움직일 겁니다. 알겠죠? 기둥을 세워서 움직이는데, 자, 햇빛이 오른쪽에 있을 때 달은 오른쪽 부분이 반사가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움직이면 반원 모양의 상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움직이게 되면, 자, 지구에서 봤을 때 보름달 모양이 보여. 그리고 또 회전을 하게 돼. 자, 회전을 하게 되면 태양이 달의 왼쪽에 있으면서 반원 모양의 하얀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얘가 없어져서 조그만 금음달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뒤쪽이 이제 비치면서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달이 어둡게 보여. 됐죠? 자, 모양 기억합시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얀달, 금음달이야. 그래서 달이 지구를 공전함에 따라서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이 변한다. 자, 지구에서 이렇게 달이 모양이 변하는 것은 달이 뭐 하기 때문이다? 오늘 시험에도 나옵니다. 공전하기 때문이다. 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달의 위상인데 달의 위상이 뭐냐면 위치와 모양이 변하는 걸 달의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달의 위상은 지구에서 볼 때 달의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달의 모양. 물론 위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달의 모양인데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달이 뭐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공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달의 모양이 왜 변하냐 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 그래서 햇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밝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을 달의 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달의 위상이 변하는 까닭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달이 뭐 하기 때문이다? 공전하기 때문이다. 됐죠? 자, 이제 이름 아셔야 됩니다. 달의 위상 변화 순서인데, 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렇게 떼떼떼떼떼 이렇게 찍을게요. 아무것도 달의 모양이 반사되는 면이 없어서 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자, 이때를 뭐라 부르냐면 삭이라고 얘기해, 삭. 됐죠? 자, 그 다음에 달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게 아주 이렇게 오른쪽만 이렇게 밝게 보일 때가 있어. 자, 이때를 초승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승.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달인데 오른쪽 이렇게 밝게 보이는 반달이 있어.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상현달. 이렇게 얘기해.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달이 다 동그랗게 밝게 보일 때를 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름. 보름달. 자, 그리고 이제 반틈 이렇게 해서 왼쪽이 밝게 보일 때가 있어. 자, 이때를 하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현. 왼쪽 달이 밝게 보이면 하현. 자, 그 다음에 왼쪽이 거의 여기서 뭐냐 눈썹처럼 이렇게 얇게 보일 때 이때를 뭐라 부르냐면 금음달이라고 하고, 다시 달이 가려지게 되면 다시 뭐가 된다? 삭. 자, 요렇게 돼. 됐죠? 그래서 삭,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다시 삭. 이런 순서로 변한다는 거. 위상 변화 순서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햇빛이 항상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자, 일단 햇빛이 오른쪽에 있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지구에서 관찰을 하잖아? 자, 지구에서 관찰하면 달의 이 부분이 반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이 부분. 그러면 지구에서는 반사되는 면이 한 개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이렇게 낑겨져 있을 때 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음력 날짜로 그때가 1일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달의 모양을 뭐라 부르냐면 삭이라고 한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시간이 지나면 달이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몇 도라고 얘기했죠? 하루에 13도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13도씩 움직여서 음력 3일에서 4일 정도가 되면 달이,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 반사면이 다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누워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지구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달을 뭐라 부르냐면 초승달. 이렇게 얘기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오른쪽 부분이 완벽하게 지구에서 보여. 그래서 이렇게 반원 형태의, 자, 이 달을 뭐라 부르냐면 상현달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려질 수 있으면 이제 순서대로 초승달, 그리고 상현달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얘 달 이름은, 우리 원래 이름은 차오르는 달인데 교과서상에는 없어. 그래서 아직 보름달이 되기 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 지구와 이게 지구를 경계로 해서 달과 태양이 반대편에 있을 때, 이때는 지구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동그랗게 보여. 자, 그거를 우리는 망이라고 얘기해. 망은 다른 말로 보름달이야, 보름달. 망이라고 해도 되고 보름달이라고 해도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반사되는 면이 지구에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해. 자, 그때는 요런 면만 보이게 돼. 알겠죠? 자, 이때를 이때를 뭐라 부르냐? 여기는 아직 아니네. 쏘리. 자, 여기는 아직 그만큼 쥐진 않았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정도. 자, 요 정도가 한 이 정도는 어둠에 가려서 요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는 꺼져가는 달이라고 하는데, 꺼져가면 뭐 욕 같다 맞지? 자, 이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이 달이 하얀 달.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금은 달.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뭐가 되냐면 삭. 이렇게 되는데, 음력 1일 삭, 음력 3, 4일 초승달, 음력 7, 8일 상현달.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2, 3일 더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2, 3일 더하면 음력 15일이 되는데 이 달은 보름달. 또 2, 3일 더하면 꺼져가는 달이 되고, 자, 음력 22일에서 23일 되면 하현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2, 3일 더하면 금음달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력 1일 되면 다시 삭이 된다. 됐죠? 자, 삭은 지구, 여기 지구 보이죠? 그리고 달, 중간에 낑겨 있어. 태양순으로 배열되면서 햇빛을 받는 면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을 때, 햇빛을 받는 면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을 때 삭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나요? 자, 상현달은 음력 7, 8일.
7, 8일. 이건 태양 오른쪽에 있을 때 기준이야. 태양이 오른쪽에 있으면 상현달이 여기에 있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태양, 달이 직각을 이루면서 오른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건 상현달이라고 얘기해. 물론 좀 친구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오른쪽이 보이잖아요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있잖아. 그래서 손을 봤을 때는 여기가 오른손이고 여기가 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측했을 때는 왼쪽이 밝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관측한 그림이야. 관측한 사진이 이렇게 왼쪽이 밝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달, 지구, 태양. 자, 여기 보면 달, 그 다음 지구, 그리고 태양. 태양 여기 있죠, 맞죠? 태양 이 순서로 돼 있으면 태양에서 반사되는 면이 지구에 그대로 오롯이 보여. 자, 그때를 보름달, 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이 되는 날은 음력 15일이고 음력 15일은 달이 동그랗게 밝게 보여. 알겠죠? 자, 정월 대보름 하면서 그때가 음력 15일이야. 선생님, 너네들은 음력 생일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쌤 이 음력 날짜가 6월 14일이거든. 그래서 항상 내 음력 생일에 달을 보면 거의 보름달에 가까워. 그 다음날 되면 완벽한 보름달이 되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이 만든 달 모양 아주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햇빛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되고 우리 연습 한번 할 때 하겠습니다. 햇빛이 자 여기에서 지구가 여기 있다고 치고 자 햇빛이 왼쪽에 있을 때야. 그래서 왼쪽에서 햇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해줄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뭐부터 그리냐면, 우린 삭부터 그릴 거야, 삭. 근데 시작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중간에 낑겨져 있어. 그래서 삭은 여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달이 보이지 않아. 됐나요? 근데 반대편 여기에 있을 때는 완벽하게 달이 태양빛에 반사되는 것이 지구에 그대로 보여.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삭. 여기가 망, 보름. 자,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이 위치랑 지금 여기 보면 요거랑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그럼 삭 다음에 무슨 달? 초승달. 됐나요? 자, 초승달. 자, 그 다음에 무슨 달이냐면 상현달. 상현달.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달, 보름달보다 살짝 작은 달. 자, 이렇게 그리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보름달에서 꺼져 가는데, 자, 여기 이제 이 보름달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 오른쪽 부분이 꺼져가. 이렇게 꺼져갑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달.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현달. 직접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금운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치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 여기 태양이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고 왼쪽에 있을 때도 있는데 항상 삭부터 시작해서 초승, 상현, 보름, 하현, 금운달 이 순서로 그려주시면 되고 보름달은 음력 15일, 삭은 음력 1일, 얘는 7에서 8일, 자 얘는 22일에서 23일. 자 이름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삭, 얘는 초승, 자 얘는 상현, 자, 얘는 보름. 자, 그리고 얘는 하현. 얘는 금운, 달.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대.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고 항상 달의 같은 면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부터 먼저 쓸게요. 달의 공전 주기.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랑 달의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이라고 해요. SAME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달이 있는데 달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공전을 하지. 자, 여기까지 가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 90도 움직이잖아. 이렇게 90도 공전을 할 때 여기에 깃발을 꼽아놨어. 근데 얘가 자전도 똑같이 90도를 해. 그래서 90도를 해서 여기 깃발을 꼽아놨는데 얘가 자전해서 똑같이 90도만큼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공전을 90도 했을 때 또 자전도 또 90도 하면서 이 깃발이 봐봐. 깃발이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90도 자전해서 여기에 되는 거야. 자, 또 90도 자전해서 여기에 되고 그 다음에 또 90도 자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공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 해야 되노? 이 달이 뱅글뱅글 이렇게 자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달의 뒷면도 보고 앞면도 볼 건데
우리 지구에서 보면 달이 이렇게 공전하면서 공전을 해서 위치를 바꾸잖아? 근데 자전하면서 또 위치를 바꾸는 거야. 맞죠? 자, 또 공전하면서 위치를 바꾸는데 자전하면서 또 위치를 바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달의 한 방향밖에 볼 수가 없다. 같은 면만 볼 수 있다. 같은 면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 달의 자전 주기와 달의 공전 주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건 참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103쪽 문제를 풀어주세요. 1, 2, 3, 4, 5. 자, 다 풀었죠? 달의 크기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달의 크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물체의 크기는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작게 보이겠죠. 달의 크기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달과 같은 크기로 보이는 물체가 달을 정확히 가릴 때 물체의 지름은 달의 지름에 대응한다.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할 겁니다. 달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4배가 아니라 꼴로 해야 되겠죠. 4분의 1배라고 해야 됩니다. 4분의 1배. 아직까지 정확히 개념이 안 잡힌 학생들은 익혀주세요. 자,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의 기호를 쓰시오. 자,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라지 L을 알고 있어야 돼. 라지 L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거리. 자, 직접 측정해야 될 값의 기호를 쓰시오 하면, 자, 동전의 지름 D랑 눈과 동전 사이의 거리 L을 측정해주면 돼. 자, 구한 비례식인데 여기에서 라지 L이 들어왔고 스몰 L이 들어왔지. 여기가 대문자면 여기도 대문자를 써주면 됩니다. 라지 D. 그리고 뒤에는 뭐? 스몰 D.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이제 달의 공전과 위상인데 달은 동에서 서가 아니라 외우세요. 어디에서 어디?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 자,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의 위상이 변하는 것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것, 왼쪽이 밝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하현이고 오른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것은 상현달이라고. 됐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다 맞췄죠? 자, 순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 초승달, 그 다음에 무슨 달? 상현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달이 된다? 보름달이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현달. 자, 그리고 금음달. 그리고 사기 됩니다. 날짜도 한번 적어볼까요? 삭은 1일. 됐죠? 상현달은 7에서 8일. 자, 그 다음 보름달은 15일. 자, 그리고 하현달은 22에서 23. 자, 요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AD에 위치했을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양. 자, 우리 뭐부터 알아했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낑겨 있을 때 B 위치일 때 삭입니다. 삭. 자, B 위치일 때는 보름달. 자, 요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보름달. 달 이름 쓰시오 하면 달의 모양 쓰시오 하면 보름달 써도 되고 망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 위치는 오른쪽. 자, 오른쪽 항상 위에 기준으로 하세요. 삭에서 그 다음에 갈 때 보름 사이에 요 위치는 뭐가 되냐면 상현달이 돼. 자, 그리고 C는 망에서 이제 다시 삭으로 갈 때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하현달. 항상 헷갈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하현달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D 중 지구에서 볼 때 달의 왼쪽이 밝게 보일 때가 언제죠? 왼쪽은 C입니다. 그죠? 음력 1일경은 삭이 되겠죠. 그래서 달의 위치는 D가 된다. 다 맞췄죠? 맞죠? 자,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달의 뭘 할 거냐면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알겠죠?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 이 지금 순서가 여기에서 조금 여기 내려갔습니다.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인데 우리가 같은 시각에 음력 날짜 기준이 항상 달 모양 보면 음력 날짜 기준으로 하는데 달의 위치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는데 자, 음력 1일은 아예 달이 보이지 않아.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자, 근데 음력 2일이 되면 초승달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죠? 초승달. 자, 음력 한 2에서 3일,
음력 3일, 4일 이렇게 되면 달이 점점 움직여. 자, 움직이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지?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지구 때문이 아니라 달이 직접 공전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태양과 반사되는 면이 달라지면서 달의 모양도 바뀌게 돼. 그래서 음력 7, 8일이 되면 상현달이 되고 음력 15일이 되면 무슨 달이 되냐면 보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진 후 한 우리 6시경에 관찰을 해. 그러면 달의 위치 변화인데 매일 약 13도씩 움직입니다. 그거는 뭐 때문이다? 달이 공전하기 때문이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서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동쪽으로 움직인다. 달이 공전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모양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음력 1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를 상. 음력 2일경은 서쪽 하늘에서 초승달이 나타나. 알겠죠? 자,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에서 시작하는 거야. 서쪽 하늘에서 초승달. 자, 음력 7, 8일경은 남쪽 하늘에서 상현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력 7, 8일은 남쪽 하늘에서 상현달이 나타난다. 자, 음력 15일은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이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달의 위치도 매일 바뀌고 음력 날짜마다 달의 모양도 바뀐다. 이렇게 돼. 자, 지금은 해가 진 직후 6시경에 어느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관찰하는 건데 요 내용이 조금 힘들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할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게요. 됐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달의 공전이야. 자, 달의 공전인데 지금 그 달의 공전에서 일식과 월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 아까 전에 앞에 내용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게요. 일단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달이 사계 위치에 있어. 자,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 달이 여기에 있으면 달이 망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얘가 일직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직선일 때도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달이 있고 여기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을 때도 있지만 달이 이런 데 내려갈 때도 있어. 근데 달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 반대로 지구 뒤편에 있을 때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 우리는 뭘 관찰할 수 있냐면 일식과 월식을 관찰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달의 그림자가 생기거든.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요 지역 있지. 자, 요 지역. 자, 요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달이 완전히 가려진다고. 달이 완전히 태양을 잡아먹는다고 해. 그래서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가려져. 자, 이때를 뭐라 부르냐면 개기일식이라고 얘기하고 요 그림자 옆에 부분에 지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무슨 일식을 볼 수 있냐면 부분 일식을 볼 수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자, 달이 여기에 있을 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달에 뭘 볼 수 있냐면 개기월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림자에 여기 낑겨져 있는 거 있지. 자, 이렇게 낑겨져 있으면 부분 월식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으면 월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월식 현상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일식, 월식을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일식이야. 자, 일식은 어떤 거냐면 태양의 전체. 자, 이거를 개기일식이라고 해요. 자, 또는 태양의 일부가 달에 가려지는 거야. 지는 현상. 자, 우리는 이걸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잖아. 맞지? 그때 태양 앞을 지나갈 때. 너 생각해봐. 여기에 누가 있는데 앞에 친구가 이렇게 가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관찰을 하는데 얘 때문에 이 친구가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걸 뭐라 부르냐면 일식. 자, 이렇게 이게 일식. 됐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달의 그림자가 있는데 요 그림자 영역을 뭐라 부르냐면 본그림자 영역이라고 얘기해. 본그림자. 이해됐나요? 자, 요 영역에 있을 때를 본그림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영역이 있을 때를 뭐라 부르냐면 반그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그림자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 어떤 지역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뭘 볼 수 있냐면
개기일식을 볼 수 있어. 완벽히 가려지는 현상. 자, 여기 보면 개기일식 보이죠? 완전히 태양이 요 앞에 지금 까만 게 달이란 말이야. 그리고 바깥에 지금 태양에 코로나, 뭐 나중에 태양도 하겠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살짝 보이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태양을 잡아먹었을 때를 개기일식. 자, 얘처럼 일부만 태양이 가려졌어. 이게 여기가 가려진 부분입니다. 이때를 부분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식 현상에 여기에서 달의 본 그림자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개기일식이 되고, 반 그림자 영역에 지구에 사람이 있을 때는 부분일식을 관찰할 수 있다. 자, 위치 관계를 볼게요. 태양, 달, 지구의 순으로 일직선상이 있어. 달이 중간에 낑겨져 있어서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현상입니다. 달의 위상은 사기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개기일식은 태양이 완전히 달에 가려지는 현상이고, 부분일식은 태양이 일부가 달에 가려지는 현상을 부분일식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관측 가능 지역은 개기일식은 달의 본그림자 영역, 자, 본그림자가 닿는 지역 있지? 자, 본그림자가 닿는 이 지역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고, 부분일식은 달의 반그림자 영역에 닿는 부분에 있는 지역에서는 부분일식을 볼 수 있다. 됐죠? 자, 태양이 공전하면서 태양 앞을 지나감에 따라서 태양의 어느 쪽부터 가려지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오른쪽부터 가려집니다. 자, 오른쪽부터 점점 파먹어 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되면 부분 완벽하게 없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부터 나타나.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해서 다시 오른쪽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개기일식의 방향이에요. 일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완전히 지금 어두운 부분이 보일 텐데 여기는 그냥 막 보인다,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요쯤에 아예 완전히 가려진 태양이 보입니다. 알겠죠? 태양이 가려진 것을 일식이라고 얘기해요. 일식.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월식으로 갈게요. 자, 월식은 달에 누가 보이는 거냐면 지구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달에 지구의 그림자가 관찰되는 것을 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 그림자 보이는 거야. 일식은 태양이 가려지는 거고, 월식은 달에 지구 그림자가 보이는데, 일단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 그림자 생기기 위해서 지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여기 있어. 자, 근데 여기 보면 요 영역을, 자, 여기에서 지구에서 이렇게 선 껐을 때 요 영역을 본 그림자 영역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 선에서 바깥쪽 영역을 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그림자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면 개기월식, 달이 완전히 지구 그림자에 덮이는 현상이 생겨. 개기월식을 볼 수 있고, 근데 달이 아예 안 보이진 않고 그림자가 쫙 이렇게 덮이면서 원래 달보다 완전 어두운 달이 돼. 완전 어두운 달. 그림자 생기면서 그림자 딱 생겼다라는 모습이 보여.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는 반그림자의 영역에 들어가면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다 했는데, 월식은 본 그림자와 반그림자 사이에 낑겨져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부분 월식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반그림자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 살짝 어둡게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월식이라고 하기까지 그렇게 보이진 않아. 그래서 부분 월식은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 영역 사이에 낑겨져 있어야 되고, 개기 월식은 완벽하게 본 그림자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위치 관계. 태양, 지구, 달 순서야. 외우세요. 일식은 태양, 달, 지구.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외우시고, 자, 월식은 태양, 지구, 달. 좀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따로 안 해도 하면서 바로 이해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을 거야, 맞죠? 이때 달의 위상은 보름달의 위치에 있는 망에 해당합니다. 망. 개기월식은 달의 전체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져 붉게 보이는 현상. 됐죠? 부분월식은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져서 반 그림자에 반틈, 본 그림자에 이렇게 낑겨져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현상, 부분월식이야.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월식 현상을 보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아냈대.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게 나타났거든. 됐죠? 자, 관측 가능 지역인데, 자, 여기서 위에는 막 본 그림자 영역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고 막 이랬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서는 달의 그림자가 생기니까 지구에서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달의 위치가 중요해. 달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개기월식, 부분월식이 되는 거고 지구에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이 월식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 일식 현상은 딱 이 달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그 지역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지만 월식은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됐죠? 자, 진행 방향은 달이 공전하면서 지구 그림자로 들어감에 따라 달의 왼쪽부터 가려집니다. 그래서 일식은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월식은 왼쪽부터 가려진다. 자, 글자 봐봐. 요거랑 좀 비슷하지, 맞지? 그래서 일식은 오른쪽으로부터 가려지고 월식은 왼쪽부터 가려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부터 이렇게 어두워지잖아, 맞지? 어두워지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안 보이다가 안 보이진 않아. 그냥 되게 붉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온다. 됐죠? 자, 이거를 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옆에 105쪽 책 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죠? 6번. 매일 밤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위치는 하루에 몇 도씩? 13도씩.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서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달이 뭐 때문이다? 공전하기 때문이다. 됐죠? 자, 음력 2일경은 무슨 달이죠? 찾아봅시다. 조승달. 맞죠? 자, 해가 진 직후에 음력 2일경 시작은 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서쪽 하늘. 됐죠? 음력 7, 8일은 상현달인데 서에서 남쪽으로 갔다가 자, 그 다음에 음력 15일경 보름달인데 얘는 동쪽 하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네, 됐죠? 선이 뭔가 예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일식이 일어날 때 모습인데 계기 일식과 부분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을 쓰시오 라고 돼 있죠, 맞죠? 됐나요? 자, 계기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A입니다. 부분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B야. 순서대로 썼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일식은 달의 위치가 언제일 때다? 달의 위치가 사기일 때.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합으로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은 어느 쪽부터 가려지냐면 오른쪽부터 가려집니다. 일식은 오른쪽부터 가려집니다. 됐죠? 달이 이렇게 공전하면서 오른쪽부터 가려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려지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월식이 일어났을 때 모습인데 계기월식이 일어날 수 있고 부분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찾으시오 라고 했죠. 계기월식이 일어나려면 달이 B에 있어야 돼요. 부분월식은 C는 안 됩니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A에 있어야 한다. 됐죠? 자, 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가려지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월식이 일어날 때 태양, 달, 지구 이건 일식의 순서야. 그래서 얘는 틀렸어. 자,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은 보름달일 때 월식이 일어날 수 있어. 자, 월식이 일어날 때는 여기 글자 비슷하다 있지? 어느 쪽으로부터 가려진다?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온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달 그림의 크기 측정 실험을 볼 건데 아까 전에 원리는 살짝 설명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실험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달 그림의 크기 측정이야. 아까 전에 나는 동그란 물체를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두꺼운 종이에 구멍을 뚫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뚫개로 구멍을 뚫어 놓고 실제 달을 측정하는 건 아니고 벽에다가 달 모양 붙여놓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구멍을 뚫었어. 자, 그리고 구멍을 뚫고 있네요. 맞죠? 열심히 뚫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작게 올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구멍에 지름을 쟀는데 구멍 지름이 재야 됩니다. 직접 측정한다고 했지. 그래서 지름 재니까 0.8cm. 좀 작게 뚫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종이 틈에다가 자를 끼우고 3m 떨어진 곳에서 구멍을 통해 달 그림을 봅니다. 됐죠? 자, 눈 찌르면 안 돼. 장난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종이를 움직여. 자, 종이를 움직이는데 이 여자분께서는 우리 벽에 붙인 그 달에 3m 떨어진 지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 그거는 지구로 생각했을 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물론 얘는 모형이지만. 그래서 그 구멍 안에 달이 슝 들어왔을 때, 구멍 안에 달이 쭉 들어왔을 때
눈과 구멍까지의 거리가 14.4cm. 그리고 공식을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잽니다. 자, 여기서 거리는 눈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L이라 하고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를 스몰 L이라고 합니다. 구멍의 지름을 스몰 D라 하고 달의 지름을 라지 D라고 했을 때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 자, 그래서 0.8cm가 스몰 D고 라지 D가 달의 지름이고 14.4cm가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고 그리고 눈과 달까지의 거리는 300cm가 되는 거야. 자, 단위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센티미터 통일하든지 미터 통일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돼. 됐죠? 이거는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측정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은 L과 스몰 d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치.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랑 스몰 L과 구멍의 지름 스몰 D를 직접 측정해야 된다. 자, 어느 정도 이해했죠? 그죠? 자, 그러면 교과서를 펴시고 이걸 펴면 안 되는데 자, 교과서를 펴시고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지시켜 놓고 풀으세요. 자, 다 풀었죠? 자, 1번 달 그림이 구멍을 완전히 채울 때 종이에 뚫은 구멍과 달의 시지름 자, 눈에 보이는 지름은 같다. 맞습니다. 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원리를 닮음을 이용한 겁니다. 됐죠? 실제로 측정해야 된 값은 눈에서 달까지, 달 그림자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미리 알아야 되는 거야. 눈에서 달 그림까지의 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종이에 뚫은 구멍의 지름이 클수록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자, 구멍을 크게 하면 눈에서 더 멀게 해야지 달에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스몰 L, 라지 L 여기에서 순서가 바뀌었어. 스몰은 스몰끼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의 기호는 뭐라 했죠? 라지 L이라 했지. 됐나요? 자, 구멍의 지름이 0.8이고 눈에서 종이까지 거리가 87cm고 자, 그 다음 달의 지름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 이렇게 됐죠? 그럼 스몰 d가 몇 cm냐면 0.8cm죠. 라지 d는 모르니까 놔두고 스몰 l이 87cm죠. 자,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인데 자, 여기의 단위랑 여기의 단위가 서로 같습니다. 여기의 단위랑 여기의 단위를 서로 같게 해줘야 돼. 그래서 센티미터. 얘는 킬로미터. 그래서 답은 킬로미터로 나올 거야. 됐죠?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비례식만 세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식을 세우게 되면 87D는 0.8 곱하기 38만. 자, 그리고 그럼 D는 87분의 0.8 곱하기 38만. 자, 요렇게만 놔두시면 정답입니다. 됐죠? 근데 가끔씩 선생님들이 단위 안 쓰면 틀리니까 여기 센티미터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옆에다가도 센티미터 써주시고 여기도 킬로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센티미터 날아가면서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몇 킬로미터. 자,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와. 화면이 좀 꺼졌는데 자, 지금 우리가 달의 관측 시각 찾기 이렇게 돼 있잖아. 관측 시각 찾기인데 여기에 오투책을 이용하면 방향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쌤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조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쌤은 어떻게 하냐면 사길대를 몇 시로 적어 놓냐면 정오로 적어 놓습니다. 정오. 그리고 그 다음에 3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적어놔. 그래서 3시간 간격으로 정오 다음에 3시간 지나면 몇 시죠? 오후 3시. 정오는 낮 3시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시간 지나면 우리 저녁 6시가 돼. 저녁 6시. 오후 6시 해도 되고. 자, 또 3시간 지나면 저녁 9시가 되죠. 자, 또 3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자정이 됩니다. 자정. 자,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나면 새벽 3시가 돼. 자,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나면 아침 6시가 되겠죠. 아침 6시.
새벽 6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F. 3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오전 9시, 아침 9시. 자, 요렇게 되겠죠. 된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적어 놓으시고, A가 위치할 때 뜨는 시각을 쓰시오 라고 돼 있는데, 자, A 위에 지금 뭐가 돼 있나요? 저녁 6시라고 돼 있죠. 그러면 A라는 달은 저녁 6시에 뭐 하냐면 이렇게 써놓은 달을 남중한다. 남쪽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쪽 하늘. 그러면 남쪽 하늘, 원래 모든 달도 지구 자전 때문에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 6시간이 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6시간이 걸려. 그래서 A라는 달은 저녁 6시에서 6시간 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저녁 6시에서 6시간 빼면 어떻게 되지? 낮 12시가 되죠. 정오가 된다, 맞지? 그래서 낮 12시에 떠서, 됐죠? 저녁 6시에서 6시간, 여기서 빼기 6시간, 여긴 더하기 6시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시간 후인 자정, 밤 12시에는 어느 하늘에 있냐 하면 서쪽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A 위치에 있을 때 뜨는 시각하면, 뜨는 시각은 떠서 남중으로 갔다가 진다 이렇게 됩니다. 떠서 남쪽 하늘에 갔다가 진다 해서 뜨는 시각은 낮 12시 이렇게 됩니다. 자, C도 한번 해볼게요. 자, C에 뭐 써놨어? 자정이라고 돼 있지. 됐나요? 그럼 C는 일단 남쪽이 뭐냐면 자정이에요. 자정. 됐나요? 우리는 이 자정, 남쪽 또는 남중 이런 말을 씁니다. 남중. 알겠죠? 남중. 자, 그러면 여기서 빼기 6시간 하면 동쪽에 있고요. 자, 더하기 6시간 하면 서쪽 하늘로 가버려. 그래서 동에서 떠서 남쪽 갔다가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자정에서 빼기 6시간 하면 저녁 6시가 되겠죠. 저녁 6시. 자, 그 다음에 자정에서 플러스 6시간 하면 새벽 6시. 6시 이렇게. 그러면 뜨는 시각을 얘기하시오 하면 저녁 6시. 자, 또는 밤 6시. 자, 이렇게 해주면 돼. 또는 일몰. 여긴 정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몰. 이런 말을 써도 해가 진다. 이런 뜻을 씁니다. 자, 이거 제일 쉬운 거예요. E에 위치할 때 남중을 쓰시오. 자, 여기에 써놓은 게 남중하는 시각이야. 알겠죠? 그래서 아침 6시 또는 새벽 6시 또는 우리 최근에 막 해보러 가지 말았는데 사람들 막 가지 않았지. 일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사계 위치에 있을 때 정오를 써놓으시고 3시간 간격으로 반시계로 움직이세요. 자, 이 위치가 남쪽 하늘에 있는 위치야. 그래서 남중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중시각. 자, 그리고 빼기 6시간 하면 동쪽 하늘에 있는 뜨는 시각. 더하기 6시간 하면 서쪽 하늘에 있는 지는 시각. 이렇게 됩니다. 자, F에 위치하고 있을 때 남중시각. 남중시각 그냥 이거 적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오전 9시. 자, C에 위치했을 때 지는 시각. 이제 지는 시각 하고 있는 맞지? 자, 아까 C는 미리 해놨습니다. 자정에 남중해서 6시간 전에 떴고 6시간 후에 지게 되는데 새벽 6시에 지게 됩니다. 새벽 6시, 아침 6시. 새벽 6시. 자, 우리 일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E에 위치했을 때 지는 시각. 자, E의 위치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자, E는 몇 시에 남중하죠? 아침 6시에 남쪽에 있어. 자, 빼기 6시에 동쪽 하늘에 있고 더하기 6시간 하면 서쪽 하늘에 있어. 그럼 아침 6시에서 더하기 6시간 하면 정오가 됩니다. 정오. 알겠죠? 자, 정오 낮 12시가 돼. 이때 언제냐면 서쪽 하늘에서 진다. 그럼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면 2번 들으세요. 2번. 또 이해 안 되면 3번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낮 12시입니다. AH 중 자정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달의 위치와 모양을 쓰시오 라고 돼 있지, 맞지? 자정에 동쪽에 있으려면 플러스 6시간 후에 남쪽에 있어야 돼, 맞지? 됐나요? 그러면 자정에서 플러스 6시간 하면 자정이 6, 새벽 6시에 남쪽 하늘에 있는 걸 찾아야 돼. 새벽 6시에 남쪽 하늘, 아침 6시 여기네, 맞지? 그래서 어느냐 하면 2이고 달의 모양은 E에 위치했을 때는 자, 여기에서 항상 위에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상현달이야. 이렇게 돌게 되고
그러면 이쪽 E에 위치했을 때는 무슨 달이 되느냐 하면 하현 달이에요. 하현 달. 됐죠? 자, 그 다음에 AH 중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관찰되는 달의 위치와 모양을 쓰시오. 자정의 남쪽 하늘, 자정에 이거 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 시각이 알겠죠? 그래서 C입니다. C. 그리고 무슨 달이냐면 보름달. 보름달. 자, 그리고 AH 중 저녁 6시에 서쪽 하늘에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저녁 6시에 서쪽에 있으려면 이거보다 6시간 전에 남쪽 하늘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저녁 6시보다 6시간 전이면 언제냐면 낮 12시가 됩니다. 낮 12시에 남쪽 하늘에 있는 달을 찾으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지가 됩니다. 지. 그리고 이때는 달의 모양은 보이지 않는다. 또는 사기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지금 여러 번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같은 내용이니까 잘 모르겠으면 여러 번 들으세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